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리뷰를 요청한 분이 계셔서 그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김상현 작가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책을 리뷰해 달라고 하셨어요. 혹여 다른 분들도 리뷰 또는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출판사와 협의 후 저작권 동의를 얻어서 채널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상현 작가님의 책은 예전에 한번 채널에서 읽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라는 책이었는데 오늘 읽어드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보다도 2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엔 작가님의 사랑, 가족, 삶,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바쁘게 살아가며 익숙함에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위로가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네요. 책 말미에 작가님이 남겨놓으신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이 책을 말하기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책 내용의 일부를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모든 불확실성과 수많은 만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에게 확실한 사실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로 우린 이겨낼 것이라고, 살아낼 것이라고, 나아갈 것이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해낼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엔 별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아무리 퍽퍽하더라도 힘이 되는 문장 하나씩은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 줄 테니 당신은 여기서 울고 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대신 울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꽃 피우듯 웃어주고 가신다면 나는 또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에도 저는 그래도 힘냅시다. 우리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라고 외칠 예정입니다. 힘내라는 말이 역겨워지는 순간에도 외칠 것입니다. 삶이 낭떠러지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서도 외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모든 걸 견디고 버텨내고 나아가는 순간 떠올렸던 게 방황했던 순간에도 나에게 힘을 내라는 존재가 있었다 라는 것이라면 저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설령 떠오르는 존재가 되지 않을지라도 저는 외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는 문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변변치 않은 이 문장들로 호수 같은 당신의 마음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타고 내려가 마음속 가장 끝자리에서 위치하게 될 문장이 되겠지요. 저는 그런 문장들을 쓰고 싶습니다. 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되는 글이 되고 싶습니다. 가슴속에 찡한 무엇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으니 삶의 모든 것이 나를 배반했다고 느낄 때에도 다시 한번 저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모조리 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 옅은 회색 카라티가
진한 검정색으로 변했지만 눈물이 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것. 시를 읽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것. 노래가 흘러나와 흥얼거릴 수 있다는 것. 서울로 가는 기차엔 옆자리가 비어버려서 가방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 견딜 하루가 남았다는 것. 행복해질 이유가 수두룩하다는 것. 오늘 스쳐간 구름과 나무와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아직 살아있다는 것. 익숙한 것들은 보통 슬픈 결말을 가져오곤 한다. 나는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야? 다 안다고 생각할 때마다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다. 모든 모습을 사랑한다고 외쳤던 적이 있다. 모든 것이 사랑이라 말했던 적이 있다. 당신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바닐라 라떼를 좋아한다. 예쁜 모습으로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한다. 아니, 그것보다 좋은 풍경을 찍는 걸 더 좋아한다. 웃음이 많다. 그 웃음은 참 예쁘다. 반숙된 계란 노른자를 싫어해 볶음밥을 먹을 때면 계란 후라이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뚫리곤 한다. 파도 싫어해 국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면 내 입에선 파 냄새가 2배로 나기도 한다. 오이도 싫어해서 김밥을 먹을 때면 오이를 빼줘야 한다. 다 안다고 생각했다.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당신을 채워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알아갈수록 나는 당신에게 기고만장해버렸다. 나는 당신에게 더욱 겸손해야만 했다. 익숙하고 편한 것들이 나의 태도를 망쳤다. 당신은 그게 싫었고 나는 그걸 싫어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했다. 사실 우리는 여전했던 것인데 채워졌다는 이유로 배불러하고 당신을 설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단정 지어버렸다. 사랑은 왜 그런 것일까? 왜 그토록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멀어지는 것일까? 요즘은 그렇다. 나는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이별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그랬어야 한다. 당신을 다 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어 했어야만 한다. 익숙한 것들은 보통 슬픈 결말을 가져오곤 한다. 개미 슈퍼. 저희 동네에는 개미 슈퍼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판매를 하는 곳인데요. 고딕체로 쓰여진 개미 슈퍼 간판은 밤이 되면 빨간빛과 초록빛이 어우러져 밤을 밝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주일 전부터였을 겁니다. 개미 슈퍼라는 단어 중에 이자와 피읍자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개 미음 슈어 이런 모양으로 빛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밤에도 그 슈퍼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주인 아저씨와 대화를 나눕니다. 밤이면 간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온전한 개미 슈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간혹 어떤 일을 하게 되면서 무엇인가를 잃게 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뿐더러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빛나지 못하게 되는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모두 합쳐 실패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실패를 한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미 슈퍼가 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개미 슈퍼의 간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또 개미 슈퍼의 간판이 떨어지더라도 개미 슈퍼는 개미 슈퍼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저것 판매를 할 것이고, 동네 사람들은 주인 아저씨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다만 개미 슈퍼가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개미 슈퍼가 세탁소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 더 이상 개미 슈퍼가 아니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리 많은 실패와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려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다 해서 나를 너무 다그치고 나무라고 나를 믿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당신입니다. 저는 당신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을 끝까지 믿었으면 합니다. 쓸데없는 일. 글을 쓰고 있으면,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면,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때면, 혼자 상상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면 누군가 물어온다. 그거 돈도 안 되는데 왜 하는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마. 등과 같은 마음 아픈 질문들로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란 없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서도 그렇다.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란 절대로 없다는 말이다. 설령 그 일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일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모든 일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경험들로 돌아온다. 그것이 교훈이 섞인 한 문장이라든지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라든지 다음부턴 절대로 이러지 말자라는 다짐으로 돌아온다든지 뭐 기타 등등. 어떻게든 돌아오게 되어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쌓이고 쌓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해 보건대 가장 많이 쌓이고 가장 많이 돌아오게 돼 있는 것들은 모험을 했을 때였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나 역시도 애초에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지극히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라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시도할 때마다 수많은 걱정을 나열하고 여러 갈래의 고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다가 시작을 못한 적이 태반이었으니까. 허나 모험을 통해 느낀 짜릿한 감정들은 나를 완벽하게 바꿔놓았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경험을 겪을수록 쓸데없는 것들이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소심했던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을 지난 이후 말이 참 많아졌고, 그렇게 많아진 말들을 쉬는 시간에만 풀기에 모자라서 수업 시간 내내 옆 짝꿍과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풀어놓을 때였다. 조잘조잘, 제잘제잘, 그런 비슷한 류의 말들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수식을 해야 할 정도로 떠들어댔는데 내용은 뭐 그런 거였다. 18년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관한 고찰과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에 관한 것들, 그리고 함께 사업을 하자고 서로 약속도 했었다. 한 번은 떠들다가 걸려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대화하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커다란 노트에 서로 적으며 대화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그걸 선생님께 걸리는 바람에 우리의 대화 내용이 반 아이들 모두에게 공개됐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혼날 때마다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 아이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냐며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했었다. 난 공부가 재미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이다. 아무튼 성적은 바닥을 기어다녔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성적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조금 쓰라렸다. 가장 쓰라리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순간은 대학 원서를 넣는 시즌이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다. 그 시절 나와 수업 시간 내내 떠들던 친구는 출판사를 차렸다. 출판한 책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고 꽤 멋지게 살아간다. 아, 그럼 내가 좀 멋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도 나름 잘 살아가고 있다. 그때 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말을 글로 정리하는 법을 배웠고 강연도 들어온다. 뭐 그래 요지는 그런 거다. 남들 하는 거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꾸준히 해냈으면 싶다. 난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 글을 보는 당신도 그랬으면 싶다. 주어진 것들과 맹목적인 것들에 연연하기보다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죄송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또 찾아뵐게요. 쓸데없는 일은 없다는 말. 결국 낭비라고 드는 모든 순간마저 경험으로 또 어떤 것이든 간에 더 높게 뛸 수 있는 한 걸음 더 딛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내 발밑을 받쳐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나를 띄워주려 할 것이다. 주위를 보면 계속해서 도전하고 모험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 과정과 순간에서 즐거움을 찾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까지 찾아낸다. 우리 인생에서 낭비라는 말도 쓸데없는 일도 없다지만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모험을, 삶을 더욱 즐기고 싶다면 수많은 경험 속에 빠져들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 써놓고 보니 역시나 인생을 재밌게 살려면 모험이 필요하다. 또 모든 과정에서 뭐라도 쌓일 테니 역시나 세상에 쓸데없는 일은 없다.